도마우스의 자연재해 대처 능력. 언제나 제겐 궁금증의 대상이었고, 또한 제가 이 건축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자연재해라고 한다면 태풍도 있을 것이고요, 혹한, 그 다음에 혹서, 그 다음에 폭설, 집중호우, 뭐 다양한 지진,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미 도마우스에서 살아오며 벌써 건축한 지 2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1년 한 8개월, 9개월 차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느꼈던 것을 2번에 걸쳐서 업로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혹한과 폭설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신교육연구소 임정혁 대표입니다. 네, 오늘은요, 오랜만에 그 도마우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이제 계속 성교육 관련된 영상만 올리다가 오랜만에 지금 도마우스 얘기를 하는 게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제가 이 도마우스 건축을 생각하게 된 것은 지금 저희 가정과 그다음에 저희 연구소까지 이제 그 건축을 한 건데요. 두 동을 이렇게 연결을 한 거거든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로는 단열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 모든 여러분 전원주택 건축하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뭐 상가 건축을 하는 게 아닌 이상은 단열, 첫째도 단열, 둘째도 단열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요. 저 역시 단열을 1번 기준으로 선택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예쁘다는 거. 뭐 아주 아기자기하게 그 마치 뭐 미니언즈가 내려앉은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연재해에 강하다는 거. 이제 저희 연구소에서 성교육뿐만 아니라 뭐 학교폭력 예방교육, 부모교육, 안전교육, 응급처치교육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에 관해서 제가 굉장히 예민한데 혹한, 폭설 이런 얘기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추위예요. 추위. 어릴 때 너무 춥게 자라가지고 추운 거는 정말 딱질색이거든요. 제 소원이 안 추운 데서 사는 거예요. 아유, 정말 이 도마우스에서 지금 1년 8개월, 9개월 살면서 제가 경험하니까 겨울을 2차례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2019년에서 2020년 넘어가는 겨울은 눈도 거의 안 내리고 별로 춥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 겨울을 막 온몸으로 느끼고 이러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가는 겨울은 진짜 엄청 춥죠. 제가 있는 곳도 영하 20도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막 눈도 막 엄청 많이 내리고, 지금 제가 경험한 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일단, 안 추워서 참 좋다. 추위 걱정은 없다. 특히 여러분 아파트 같은 데서도 저도 오래 살았는데, 아파트에서 화장실 좀 싸늘하잖아요. 그리고 밖에 나오면 또 막 춥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는 그런 게 없어요. 화장실도 따뜻하게 뭐 바깥에 그냥 바로 놔도 뭐 냉기가 안 들어오니까요. 화장실도 따뜻하고 밖도 따뜻하고. 애들 키우는 집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막 추워하고 그래서 목욕하기 싫어하거든요. 이런 건 뭐 참 좋은 장점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겨울의 큰 문제라고 하면 결로와 곰팡이 문제예요. 제가 지내보니까 일단 곰팡이 걱정은 없다, 뭐 절대적이다라는 이제 제가 그 업체 측 설명을 들었었는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한 90%는 맞고 10%는 틀린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대부분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단열 시공을 어떻게 하니까, 저는 일단 건축업자는 아닌데 저도 이제 이 건축을 위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거죠. 보통 이제 우를 넣기도 하고, 뭐 미네랄 우린이 뭐 이런 걸 넣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연질 폼을 쏘기도 하고, 우레탄 폼을 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방식을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구석 모서리가 이게 잘 처리가 안 되는 막 그런 데도 있더라고. 뭐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아이소 핑크도 넣고 뭐 이렇게 뭐 몇 cm짜리 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요 끝부분이 온전히 그 체결이 잘 안 되면은 항상 건물 보면 건물 이 모서리, 구석 틈 사이에서 곰팡이가 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겨울 2차례 보내면서 느낀 거는 일단 벽체나 모서리에 곰팡이가 피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뭐 가구 뒤에 있는 뭐 곰팡이 이런 걱정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없었어요. 한 번도. 그거는 아주 장점이었어요. 그래서 업체 측에서 뭐
겨울철 뭐 곰팡이 이런 거는 뭐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게 벽체나 가구 뒤쪽 이런 건 뭐 환기 조금만 시켜도 뭐 하여튼 큰 걱정이 없어요. 애초에 곰팡이라는 게 내부의 온도와 외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서 결로가 발생을 하고 통풍이 안 되고 건조가 안 되고 하다 보면 곰팡이가 피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요. 내부와 외부의 뭐 온도 차이가 그러니까 이게 막 안에서 이렇게 생기고 그러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가 문제냐? 목조주택 보면은 목조 안에서 이렇게 나무가 숨을 쉬고 이렇게 황토주택도 보면 벽체가 숨을 쉬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내부와 외부의 온도 차이가 가장 취약한 곳이 창문이에요. 지금 제가 사진 옆에 띄워놓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영하 10도일 때 사진입니다. 영하 20도 되면은 얼음왕국처럼 겨울왕국처럼 이게 이렇게 창문이 쫙 이렇게 얼어있어 이렇게. 왜 그럴까요? 결로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창틀 결로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로가 생기다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창틀에 물이 앉다 보면은 곰팡이가 생길 수 있겠죠? 이거는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거 곰팡이가 생깁니다. 창틀 곰팡이는 감안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돔하우스 건축하는 어떤 업체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열 화상 카메라로 찍은 걸 이렇게 다 올려놨더라고요. 돔하우스 건축하는 업체들 뭐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다 올려놨는데 그럼 벽체는 파래요. 열이 안 빠져나가니까. 근데 창문은 빨개요. 이게 열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에 온도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중창 쓰고 있는데 이게 사각창은 이중창이고 지금 옆에 사진 올라가죠. 위에 있는 반월창은 16mm 그 복합유리거든요 이게. 근데 요거를 복층유리를 썼는데 안 돼요. 아무리 복층유리를 잘 만들어도요 뭐 모르겠어요. 더 이거보다 비싼 거 쓰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느낌은 복층유리 아무리 좋아도 이중창만 못하고요. 그리고 이중창, 삼중창 아무리 좋아도 벽체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전원주택 건축하실 분들은 그거 감안하셔야 됩니다. 창 너무 많이 드는 게 눈은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이제 바깥에서 보일까봐 전부 다 커튼 치고 지내고 그 냉난방 단열 효율 때문에 다들 마음고생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창을 크게 내는 게 꼭 유리한 건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건물의 목적, 거주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 결국 이제 창틀 곰팡이 문제는 그 여러분 이제 많이 뭐 인터넷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다이소 같은 데 가도 거기 이렇게 팔아요. 이렇게 곰팡이 제거하는 겔 있잖아요. 겔 타입 이렇게 락스로 하니까 락스로 할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뿌리면 안 돼요. 락스 그냥 막 뿌려가지고 공기 중에 막 입자가 떠들고 그러면은 건강에 유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유튜브 같은 데서 많이 권장을 하는 게 그 살림 잘하신 분들이 그 휴지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쪽쪽쪽쪽 붙이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거를 막 이렇게 또 이거 분무기를 뿌리던데 그러지 말고 저는 이제 약통 조그만한 거 있죠? 요거 하나 사가지고 사실 병원 가면 줘요. 그 애들 약 사고 하면 그거 이렇게 하나 유만한 거 가져다가 거기다 이렇게 톡톡톡톡 이렇게 점처럼 이렇게 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 시간 정도 놓고 떼면은 곰팡이가 싹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곰팡이 제거해 요거 바닥에 이렇게 쭉 한번 뿌려놓으면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 제거하는 건 어렵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 밑에 그 무릎수 문풍지 그거 이렇게 붙여놓으면 되는데 한 줄 붙였더니 대부분 해결됐어요. 그런데 결로가 조금 유난히 심한 데가 있어요. 이제 저희 건물이 북향이거든요. 북쪽을 보고 있는데 북향이라고 해서 불편한 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남향 건물이 무조건 최고라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남향 건물이 제가 살아보니까 훨씬 유리합니다. 저 햇볕도 좋고 뭐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단열 잘 해놓으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북향 건물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남쪽은요 창을 안 냈어요. 아예 가려버렸습니다 그냥. 뭐 별 불편함 없고 동북 서방향으로만 창을 냈는데 그걸로도 저는 뭐 불편 없이 잘 지내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것도 개인적으로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참고해보시고 건축사님하고도 한번 상의해보세요. 이게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창문 중에 딱 한 곳에서 거기는 결로가 좀 유난히 많이 생기더라고요. 어쩌면은 모르겠어요. 여기가 저희가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긴 걸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뭐 사실 정확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만 그 무릎수 문풍지를 두 줄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뭐 그것도 큰 문제는 없었고요. 요거는 일반 가정에 계신 분들은 이 창문 결로는 어쩔 수 없을 거예요. 제가 동탄에서도 한참 살았는데요.
그때 패시브 하우스급이죠, 그렇죠? 그런데 살았는데 막 투경 막 단열재 막 이러더라고. 아이소 핑크 넣는 거 보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거기도 무슨 창이었지? 뭐라고 하죠? 이 창, 이거 굉장히 좋은 거 쓰던데, 거기도 결로가 막 엄청 생기더라고요. 이 결로 문제는 참 어디든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 제 개인적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 작은 쪽 창문을 같이 시공을 해줘요. 쪽 창문 쪽은 이게 창문이 작아서 그런가, 이게 뭐 기밀이 좋아서 그런가는 또 잘 모르겠는데, 여기는 또 결로 안 생기대요. 큰 창문은 좀 생기더라. 요 결로 문제, 곰팡이 문제는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잠자기 전에 보일러 한 30분, 한파주의보 나오면 한 1시간? 이렇게 잠자기 전에 조금 돌려요. 그리고는 밤새 안 돌려요. 그래도 찜질방에서 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진짜 너무 따뜻해요. 저 그거 너무 좋아요. 추위 걱정은 없다. 이런 난방비도 거의 안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도시가스 요금 기준으로 얼마나 나오나? 아파트에 살 때 3분의 1, 4분의 1밖에 안 돼요. 제 난방비는 개인적으로 볼 때. 저희 집은 그렇습니다. 또 다른 데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곰팡이는 벽체, 구석, 모서리 곰팡이는 염려가 없는데, 창문 결로가 생기고 틀에 생기는 곰팡이는 감안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